상계면 학정마을은 전국을 엿먹이는 마을로 소문난 마을입니다. 2019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이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 분야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마을입니다. 그럼 학정마을 신승철 대표님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정마을 운영위원장 신승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정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내왔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정마을은 어느 시골 마을이나 똑같은 농촌 마을로서 이 마을의 대부분 주민들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고령 인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민들 대부분이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학정마을 소개를 이렇게 먼저 하고 그 학정마을 사업 추진 현황, 그 다음에 학정마을 사업 추진 내용과 학정마을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정마을은 임실군 삼계면 일원에 이게 위치해 있는데, 삼계면 쪽에서도 굉장히 오지 쪽에 속합니다. 가구는 한 43가구에 73명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이 이 쌀을 이게 수두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쌀 소득이 너무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작약을 한번 이게 접목을 시켜보자고 한약재를 접목시켜서 상당히 고수익을 높였던 적도 있습니다. 농지 면적으로는 삼계면에서 그도 상당히 면적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논이 66헥타르와 논과 밭이 합쳐서 한 66헥타르 되는데, 논이 42헥타르에 밭이 24헥타르 정도 있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업을 처음에 제가 여기 1995년도에 귀촌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쭉 겪어본 바로는 우리 마을에 보조 사업이라는 게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에 독생촌 체험 사업을 한번 이게 신청을 해봤는데, 그 사업을 해갖고 2억이라는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총회를 붙여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마을에도 2억이라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 지원만 정부에서 지원해줬고 이게 건물만 지어준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어서 주민들한테 출자를 해서 운영비를 좀 마련해보자. 그랬더니 주민들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 돈 가지고 자네가 식당이라도 하나 해서 자네나 먹고 사서, 이게 전체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향후들을 대상으로 이게 좀 자문을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 마을에 한 100억대 되는 재산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찾아갔더니 한 분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뭐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하냐. 똑같이 주민들과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그 돈 가지고 식당이나 하셔서 너나 먹고 살아라. 또 한 분은 그게 성공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너무 힘든 고생하지 말라 해서 그때 굉장히 이 사업을 반납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었는데, 제가 그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러면 제가 임의대로 이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땅을 이게 매입을 해서 땅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 재산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 조금씩이라도 이 운영비를 보태서 이게 출자리하고 더 큰 사업을 추진합시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그때 당시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사업을 또 유치를 하게 돼갖고 그것이 또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사이에 향토산업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3억짜리가 또 이렇게 보너스로 따라오게 돼서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사실은 농사를 지어갖고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지어서 추수해가지고 겨울 한 달 동안 거의 놀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11월 말부터 한 3월 중순까지는 거의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한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우리도 엿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쪽 박사골 전체 일원의 엿들을 다 마을마다 만드는데 저희 마을만 유일하게 겨울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엿을 만들자 해가지고 공장을 여서 이제 엿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엿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 전통 방식으로 만들면 이 쌀과 엿기름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설탕이 들어가야만 엿이 좋은 엿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쌀과 엿기름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쌀과 엿기름만 가지고 엿을 만들다 보니까 강도가 낮아가지고 강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엿이 상품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지금은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쌀엿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그래도 어느 마을이나 똑같이 이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해놓고 보면은 체험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임실군 그 마을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는 체험보다는 이게 가공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엿을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은 운영을 지금 잘하고 우리가 연간 그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출자 배당 한 10%씩 해마다 나갔고 그 운영비 쓰면서 그 봄철이 되면은 주민들 모시고 관광 나무식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녹색촌 체험 사업으로 2억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때 2008년도 그때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철근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한 1톤에 막 한 20만 원씩 막 가격이 높아져 버린 바람에 굉장히 건물 짓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가 자본함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2억 가지고 조립식으로 건평 160평방미터 한 50평 정도의 한 동을 짓고 수납을 해서 한 40평 정도 이렇게 졌는데 농림부에서 이때 한번 시찰을 나와갖고 우리 2억 사업 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크게 했냐 참 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토산업마을 이제 3억을 가지고 건평 99평방미터 한 30평짜리 2개 동을 짓고 가공시설하고 거기에 포장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행정에서 그 3억 가지고 참 알차게 많이 했다 이런 평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그때 심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식품 제조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필요한 그 사업 허가나 뭐 영업 허가증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그 필요해서 그런 것들 다 취득을 했고 사실은 이게 박사걸 예정 관련 것은 이게 한옥으로 졌는데 지금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때 잘 생각을 했다. 사실은 이게 한옥을 왜 졌냐면은 청학동에 그 서당을 좀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박사과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게 서당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학교 인허가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지금 그 다목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체험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당보다는 이게 좀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한옥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6억이라는 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한옥 한 동을 졌는데 6억까지면 우리가 그 서랍으로 지면은 한 이보다 한 3배 정도 그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건물만 많이 져놓으면은 그 유지비에 감당을 못 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농촌 마을에 한옥으로 딱 하나 져놓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그 마을 그 균형이나 이렇게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좀 났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잘 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지금 학정 산행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펜션입니다. 그 숙박 시설이 필요해서 펜션을 졌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게 또 바뀌어 가지고 개인들 거의 그 뭐 개인들 위주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건 매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펜션이 지금 그래도 그 1년 동안 적자는 안 나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유지는 할 정도 이게 손님들 오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체험 사진인데 이게 우리가 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이 우리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이게 한옥에서 하는데 굉장히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한옥에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통에 맞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이제 워크샵 이게 사진입니다. 워크샵. 그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들이 이제 홍보도 많이 했지만은 저 나름대로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정마을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도지사님도 방문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 일본에서도 이 견학도 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향후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존 전통 쌀엿을 6차 산업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전환시켜서 이렇게 좀 매출을 좀 높여보자 했는데 사실은 6차 산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우리가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가면은 이게 6차라는 것은 이게 보너스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근데 6차 산업이라는 게 이게 뭐 굳이 6차 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6차 산업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촌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그 6차 산업이라는 것을 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게 좀 인식을 좀 바꾸는데 이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벼농사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농사져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이 봄에 영농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나면은 1년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다람쥐 칩바퀴 돌듯이 봄 되면 영농자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농사져 가지고 또 갖고 먹고 살고 이런 그 구조였는데 이 사업이 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이 도농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농산물이 우리가 농협에 내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팔리고 있고 또 도시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이게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농해 소득이 좀 높아지는 그런 마을이 돼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 농촌의 그 모델은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우리끼리 나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지원 사업도 좀 이렇게 그 하드웨어 쪽이 치중을 두지 말고 경관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마을에서 돈을 벌면은 지금 농촌의 그 주인이 70에서 80대 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돼 버렸어요. 그동안 젊었을 땐 힘들게 농사져서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그 객지 내보내서 다 이렇게 성장시켜서 객지 내보내는데 자식들이 이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보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참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 마을은 돈을 벌면은 그런 노인 양반들한테 생활비를 대줘서 이렇게 좀 농촌의 새로운 그 복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지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농촌이 앞으로 진짜로 발전을 하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그 농촌의 주인들을 잘 보살피면서 젊은 층이 균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그 농촌이 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농촌의 지금 도시와 이게 농촌이 하나 되는 그런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이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원 사업을 하는 마을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서로 그 각 시군마다 다 그 프로그램이나 그 모든 계획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 임실군 마을들은 좀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경쟁자가 아닌 그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대표님들의 많은 앞으로 우리 마을가꾸기 협의회와 그 긴밀한 협조하에 행정과 같이 하나 돼서 이 임실 발전에
같이 줄이게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